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세계 각국의 음식과 문화를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축제가 열립니다. 바로 이태원 지구촌 축제인데요.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568돌 한글날을 맞아서 다양한 시민 참여 행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어떤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수도권 행정 탐방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가보세요 코너에서는 특별한 여행을 꿈꾸는 분들을 위해서 초경량 항공기 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8일 수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세계 각국의 음식 그리고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우러지는 축제가 펼쳐집니다. 이태원에서 열리는 지구촌 축제인데요. 언제 시작되고 또 어떤 즐길 거리가 있는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태원 지구촌 축제 이대진 준비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태원 지구촌 축제 준비위원장 이대진입니다. 네. 이태원 지구촌 축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가본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 주시죠. 네. 이태원 지구촌 축제는 매년 10월경에 이제 개최가 되고 있고요. 예. 금년 10월 11일에서 토요일에서 12일 토요일까지 양일간에 걸쳐가지고, 예. 이태원 지구촌 축제가 이태원 메인 도로에서 교통량이 통제된 가운데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행사로는 세계 의상 춤과 전통 공연 그리고 1,000여 명의 이제 퍼레이드가 참가를 예. 하게 되는 지구촌 퍼레이드 그리고 세계 민속 의상쇼 등이 이제 다양한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소무대 대무대로 나뉘어가지고 그 다양한 공연팀들이 예. 버스킹 공연과 또 직장인 밴드 등의 이제 수준급 이상의 예. 공연들이 펼쳐지고 또 DJ 파티 등이 이렇게 준비가 되게 됩니다. 예. 11일, 12일이면은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딱 이틀 동안이군요. 예, 맞습니다. 예. 이태원 하면은 외국 분들이 아주 많이 몰리는 곳으로 유명한데 그런 지역 특성을 살린 축제로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태원 지역이 원체 국내에 살고 있는 이제 외국인들이 네. 이제 같이 문화적인 부분을 같이 교류를 하면서 보내는 것이다 보니까 예. 다양한 문화를 이제 선보이고 또 다양한 문화를 함께 나누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지구촌 자체가 축제를 대표하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내국인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고 또 축제 기간에는 더 많은 외국인들이 또 참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올해로 몇 번째 열리는 건가요? 올해로 12번째 행사를 예. 진행하게 되고 있고요. 그렇군요. 예전에는 용산구청에 위치해 있는 아리랑 공영주차장이나 예. 그리고 이태원 소방서가 이제 메인 무대였는데 예. 근데 금년부터 시작해서 또 금년 되기 이전부터 예. 음식 축제 길거리 공연 위주로 이제 진행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이태원 전체를 이제 축제장으로 놓고 예. 이태원로를 통제해서 큰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성장영 용산구청장님의 민선 5기 구청장으로 취임한 2010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올해로 예. 5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느 정도 축제에 대한 노하우가 생겼을 것 같은데. 축제에 대한 노하우는 굉장히 많죠. 예. 이태원 관광특구 협회하고 상가연합회가 예. 함께 축제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해왔던 부분들에 이제 많은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용산구청에도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또 도와주고 계시고 예. 있습니다. 올해 지구촌 축제 무슨 주제나 페어 같은 게 있나요? 지구촌 축제 올해는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작년 검년에도 이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예. 검년에는 이제 작년에 없었던 또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을 더 추가를 해가지고, 예. 지금 이태원 지구촌 축제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시도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새로 들어온 프로그램 중에는 이제, 그 비어 페스티벌이라는 걸 이제 맥주. 예, 그렇죠. 예. 이태원이 사실 수제 맥주의 이제 원산지입니다. 예. 여기에서 원조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서 그렇군요. 시작이 되어가지고 지역 특성상 또 외국인이 많이 또 즐겨하는 부분이고 예. 외국 페스티벌에는 또 빠질 수 없는 부분이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프레이드로 이제 세계 문화 공연 같은 걸 보여주고 의상도 선보이고 그랬는데 이걸로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서 예. 이걸 이제 연출을 잘 해가지고 실제 이제 많은 미녀들을 세계 미녀들을 이제 대동을 해서 세계 예. 민속 의상쇼도 금년에는 새로운 아이콘으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태원 지구촌 축제하면은 그 각종 세계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으로도 유명한데 어떻습니까? 많이 참석을 합니까? 세계 음식 축제가 사실은 제일 메인이 된다고 봐야 돼요. 예. 많은 참가하는 시민들이 그 세계 음식을 다양하게 맛을 보고 예. 그 이태원 지역 축제에 대해 가지고 좀 더 깊은 인상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예가 많았을 거예요. 예. 그 참가국이 그 60여 개국이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실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축제장마다 이제 세계 음식 부분을 이제 많이 벤치마킹을 이제 이태원으로부터 하게 되는데, 근데 이태원에서 하는 세계 음식 축제는 실제 그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외 그 운영자들이 신선한 재료와 그리고 실제 좋은 그 주방장들이 예. 이제 나와서 현장으로 나와서 요리를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예. 그 퀄리티가 확연히 차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지역에 있는 음식점만 나오는 게 아니군요. 이태원 지역에 있는 음식점만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거기 그 이태원 주요 도시에 있는 음식점들. 예. 각국 나라의 이태원이 이제 세계 음식 문화로 먼저 유명하니까. 그럼 그날은 축제에서도 음식을 하고 가게에서도 음식을 하고. 그렇죠. 예. 축제장에서도 음식을 하고 가게에서도 음식을 그렇군요. 하고. 그렇지만 아무래도 축제장이 메인이 되어가지고 예. 음식점이 돌아간다고 봐야 돼요. 그 다른 외국 여러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있죠. 예, 많습니다.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고요. 예. 각국 대사관 측에서 많은 협력을 해주시고 또 협조를 많이 해주세요. 해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도 이제 뭐 파키스탄, 가테말라, 슬로바키아, 미얀마, 케냐, 말레이시아 등 이제 그 다 언급을 할 수는 없지만 예. 이런 각국 대사관에서 자기 나라의 이제적인 수공품, 조각품, 특산품, 그 장식품 등을 이제 다양하게 그런 것들을 풍물관 전시품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앞서 그 하이라이트가 세계문화 퍼레이드라고 하셨죠? 이번 축제. 이번 축제의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하면요. 사실은 열 손가락 깨물어 갖고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이제 굉장히 알차고 좋은 프로그램인데 그래도 그 중에서 좀 손꼽자면 그 이태원 지구촌 축제의 그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그 세계 문화 프레이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계 민속 의상쇼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세계 음식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태원 지구촌 축제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퍼레이드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쭉 행진을 하나요? 네. 어디서부터 합니까? 프레이드는 그 30여 개의 팀이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국 대사관 참여부터 또 지역 참여, 국방부 참여, 또 외국인 동호회 참여, 다양한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해주시고 1,000여 명 가까이가 프레이드 행렬이 이어지게 되는데 우선은 한강진역에서 그 제일기획 사이쯤에서 프레이드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녹사평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굉장하겠어요? 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엄청나죠. 상당한 볼거리가 많고요. 그 프레이드 행렬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프레이드 행렬 속에서는 또 그 각국 민속 공연이라든지 참가자들이 이제 또 특수한 어떤 퍼포먼스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행진을 하게 됩니다. 또 그 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또 안동차전놀이, 강강수올래, 이런 안동차전놀이만 해더라도 거의 160명 가까이가
참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퍼레이드가 토요일 날 열리나요? 일요일 날 열리나요? 예, 그 토요일 날 저희들이 이제 축제 개막할 때. 이 부분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네네. 제가 준비한 질문도 다 못 갈 정도인데. 네네. 행사 기간 동안에 교통이 좀 통제가 된다고요? 예, 행사 기간 동안 이제 해마다 저희들이 이제 늘 교통을 통제를 하고 있고요. 예. 그 주말이기는 하지만 예. 녹사평역하고 이태원역 구간이 이틀 동안 전면 통제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대 도로가 좀 많이 혼잡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난주부터 교통 안내 플래그하고 또 예. 전광판을 통해 가지고 이태원로의 전면 통제에 대한 홍보를 시작을 했어요. 그럼 지하철을 타고 가도 녹사평역이나 이태원역에서 내리지를 못하나요? 하차하실 수 있죠. 하차할 수는 있고. 예. 하차는 하겠지만, 예. 뭐 어느 정도 인파가 이제 예상이 그렇군요. 되고요. 예. 뭐 차로 또 이제 움직이시는 분들은 그 이태원역 청 아파트 입구, 예. 그리고 앤틱 가구거리 크라운 호텔 옆쪽으로 이르는 예. 그 왕복 2초로 그 우회도를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예. 조금 안내할 예정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를 가지고 오실 경우에는 또 용산구청에서 예. 그 480여 대 규모의 그 종합행정주차장을 이제 전면 개방을 무료로? 한다고 합니다. 예, 무료로. 예. 그래서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워낙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드는 축제이니까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짤막하게 이 축제를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축제를 좀, 이태원 지구촌 축제를 좀 재밌게 즐기시려면요. 예. 우선, 그 퍼레이드 부분을 이제 꼭 좀 관람을 하시면서 예. 그 중에서 이제 그 삐날레의 그 안동차전 놀이와 진도 예. 강강수울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늘 했던 부분이지만 세계 음식 부분에 다양한 음식 코너가 또 저렴한 가격으로 또 준비가 돼 있으니까 비교적 저렴합니까? 네, 비교적 저렴합니다. 예.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DJ 파티까지 같이 그 늦은 시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태원 지구촌 축제 이대진 준비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혜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오늘은 의미 있는 전시회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네. 구배에 거주하는 입양 한인 미술인과 국내 작가가 함께한 전시회 소식 준비했습니다. 예, 입양 한인과 작가. 네.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전시회는 사단법인 국제 한국입양봉사회인 인카스가 주관을 하고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입양원이 후원으로 마련이 됐는데요. 10월 1일부터 일주일 동안 종로 인사동 갤러리 미술세계에서 시소, 즉 스페이스 인, 스페이스 아웃이라는 이름으로 열렸습니다. 네. 인카스 정혜리 회장에게 이번 전시에 대한 소개와 기획 의도 들어봤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외 입양 작가들 35명과 국내에서 작품 활동을 하는 중견 작가 31명이 함께하는 그 전시회입니다. 입양인들은 정체성 찾기가 굉장한 이슈지 않습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런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아티스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한 가지 방법이었던 것 같고 작품 안에서 입양인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분들을 정말 국내에 소개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 미술 시장에도 이분들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치 또 국내 작가분들도 우리 국내 작가들은 굉장히 작품성이 뛰어나다고 그래요. 근데 해외 시장에 나가는 방법들이나 그런 것들이 제한돼 있어서 그러면 한국 미술이 세계화하는데 함께 뭉쳐서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전시회를 계획하게 됐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네, 전시회를 마련한 인카스 네. 국제 한국 입양인 봉사회 어떤 곳입니까? 네, 인카스는 한국에서 성장을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나라와 부모를 떠나서요, 타국에서 성장한 14개국 해외 입양인과 해외 입양 가족, 그리고 그들의 친가족들의 복지와 권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단체라고 합니다. 네. 1999년에 설립이 돼서요, 한국과 세계 속에서 어떤 다리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요. 해외 입양인과 국내 활동가들을 분야별로 연결하는 것이 정 회장의 바람이라고 합니다. 예. 이번 전시회 역시 그 일환으로 열린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전시회를 열 정도면은 국외 입양자 가운데 네. 예술가가 된 분들이 꽤 많은가 봐요. 네, 해외 입양인들은 어릴 때 해외로 입양이 되면서요, 그 정체성의 혼란을 많이 겪는다고 해요. 그렇죠.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장한 해외 입양인들 중에서는 예술 창작 활동을 통해서 정체성을 찾고자 작가들이 여러 명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정혜리 회장이 이번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놀랐던 점이요, 해외 입양 작가들의 작품이 오히려 더 한국적이라는 사실이라고 하는데요. 입양 작가들이 어렸을 때부터 서양에서 자랐지만 그 작품 속에서 한국의 문화나 정서가 녹아져 있는 것을 보고 이분들이 예술을 통해서 자아를 찾아왔다는 점을 새삼 느꼈다고 합니다. 예, 어떤 작품들이 전시가 되나요? 네, 이번 전시회는 국외 입양 작가의 작품 36점과 국내 화가가 그린 작품 31점이 소개됐는데요. 예. 주로 사진이나 회화 작품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입양 작가들 중에는 미국이나 네덜란드, 벨기에 등 다양한 국적의 해외 입양 작가들이 함께 했는데요. 이 중에서도 준진 작가에게 참여 배경과 소감 들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In 2012, I was on a summer camp that Incas were hosting. It's basically a cultural journey for overseas adoptees, and Incas makes these trips so that we get to know Korea. This is a great opportunity for me and for all the other adoptees showing their artworks here today for getting introduced to the Korean society and the art market. 이 전시회를 처음 알게 된 계기는 2012년도에 국제한국입양인 봉사회라는 입양인 단체에서 초청을 받아서 한국에 오게 됐어요. 그때 당시 한국 문화를 알게 되고 또 처음 모국을 방문하게 됐고, 올해 여름에 또 한 번 초청을 받아서 이번 전시회가 있는데 같이 참석해 줄 수 있겠냐는 프로포즈를 받고 제가 이번에 참석하게 됐고요. 또 저에게 의미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한국에 있는 많은 중견 작가들과 사회적으로 알려진 작가분들이랑 같이 이런 전시회를 할 수 있다는 게 입양인으로서 모국으로 다시 환영받는 그런 뜻도 있고, 또한 많은 입양인들에게 또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마당이 네. 될 수 있어요. 국내 작가들은 어떤 분들이 참여를 했나요? 네, 국내에서는 광남신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를 비롯해서요, 권기동, 김경종 등 미술대 교수들과 김지훈, 이세연 등의 중견 작가들이 함께했습니다. 이번 예술 작가전에 함께했었던 김미라 작가와도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인카스와 이규희 교수님의 큐레이팅으로 이제 여러 작가들 선별되게 됐고, 이제 제가 영광스럽게 거기에 같이 그룹으로 선별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전시 참여하는데, 전시 취지 자체가 해외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입양 작가들, 국내 출신의 입양 작가들과 함께 만나서 각각의 나라적인 특징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교류되고 문화적인 교류와 함께 예술적인 교류가 같이 되는 굉장히 흔치 않은 기회이기 때문에 아주 흔쾌히 기쁘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다른 해외 작가들 작품이 굉장히 흥미롭게도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해외 작가들하고는 또 많이 달라요. 해외 작가들의 어떤 문화적인 특성을 보여주면서도 한국인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느낌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하고 같이 교류하게 되는 기회라서 너무 좋은 기회이고, 작가로서도 매우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라서 즐겁습니다. 네, 전시가 어제까지였으면 일단 끝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까지 지난 일주일간의 전시 일정이 마무리됐는데요.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이런 의미 있는 전시회를 계속 기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이번 전시의 의의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올해가 이제 아시다시피 1회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전시회가 국내를 시작으로 해외에서도 열릴 수 있는 가능성과 그런 것들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굉장히 폭발적으로 관심들도 많으시고요. 국내 작가들도 이렇게 많이 호응하시고 협력
하시고 함께 작품을 정말 유명한 작가님들이 많이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입양인들의 멘토의 역할도 해주실 수 있으시고 또 우리 입양인들은 또 국내의 미술계를 알아갈 수 있는 굉장히 여러 다방면에 좀 의미가 있는 전시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혜미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부의 금강 펜트리움 센트럴파크에 새바람이 불어옵니다. 도봉산역까지 연결되는 BRT 개통 예정. 수변공원, 천보산의 푸른 자연과 전세대 4베이, 판상형 설계로 공간의 여유까지. 10월에 찾아옵니다. 밀라기지구 금강 펜트리움 센트럴파크. 문의 1899-7566.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개그맨 이동우 씨입니다. 네, 사람들이 주변에서 가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너 그거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때마다 저는 대답을 합니다. 할 수 없으면 어떠니? 시각장애인들은 일상 자체가 도전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 행위,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는 행위,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도전인 거죠. 산다는 것은 도전. 뭐 꼭 높은 산을 올라가야 도전이고 큰 바다를 건너가야만 도전이고 그게 아니죠. 살겠다라고 하는 도전, 그 도전에 있는 희망. 이것이 같은 뜻의 단어인 것 같은데 하루하루를 진정한 행복을 느끼면서 살고자 한다면 바로 그 안에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가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내일은 10월 9일 한글날이죠. 서울시에서도 한글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수도권 행정 탐방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가보세요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초경량 항공기를 이용해 하늘을 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립니다. 방송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로 알려진 아기 사진 전문 업체가 고객들에게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업체가 파산할 것을 알고도 고객을 추가 모집한 혐의로 아기 사진 전문 업체 피아체의 대표 46살 지모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 씨는 지난 7월 자금난으로 회사가 사실상 파산 상태였는데도 경기도 일산과 서울 강남 등에서 운영하는 영업점 3곳을 통해 고객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에 설치된 차단기가 결국 철거될 예정이어서 결과적으로 차단기 설치에 들어간 예산 83억 원이 낭비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도로공사는 내년까지 전국 영업소의 차단기 395대를 모두 철거할 계획입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3층짜리 다가구 주택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35살 이모 씨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집기류 등이 타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제 저녁 6시 10분쯤 인천 운서동에 있는 도로공사장에서 기계를 수리하다가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기계 수리를 하던 50살 윤모 씨가 다리 등에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서울 북가자동에 있는 16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4층 사우나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건물 주인 36살 이모 씨 등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우나 손님을 비롯한 50여 명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종. 네, 서울시가 안전과 평생복지가 구현되는 사람 특별시를 만들겠다면서 4개년 계획을 발표했죠. 오늘은 그 가운데 꿈꾸는 서울 만드는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꿈꾸는 서울, 어떤 서울을 말하나요? 네. 그 시민들께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서울이 비전 있는 도시로 좀 커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해보겠다는 거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서울의 창조 경제단지를 만드는 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도심 산업에 좀 활력을 주기 위해서 현재 그 세운상가 주변을 좀 되살리겠다 이런 계획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의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계시는데 2천만이 찾을 수 있도록 관광 인프라 구축도 좀 촘촘히 하겠다. 그리고 청년과 여성분들 진짜 꿈꿀 수 있도록 일자리 더 좀 늘리겠다. 뭐 이런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핵심 사업 중에 대표적인 사업 몇 가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니 해도 이제 창조 경제, 뭐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육성하려고 애쓰고 계시는데요. 서울시에서도 그 저희 이제 홍릉 지역에 고령 친화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그래서 그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들 좀 더 밝은 노년을 위한 그런 사업단지를 육성할 계획이 있고요. 또 강남권에는 그 개포 외국인 학교 부지에 그 디지털 혁신 파크를 만들어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 IT를 기반으로 한 그런 창업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있고요. 잠깐 말씀드린 대로 세운상가 부분은 지금 종로에서 이제 남산까지 보행길을 연결하면서 이제 넓은 횡단보도도 설치하고 걷기 편한 길로 만들면서 현재 있는 세운 초록띠 공원하고 상가를 이제 2017년까지 이제 활성화할 세운 상가 지역 되살리는 그런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국경절 연휴 때문에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서울을 찾았는데 서울을 그 세계적인 관광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계획도 있죠? 네, 이번 그 중국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에 아마 중국인 관광객 16만 명이 한국을 찾으신 것 같고, 그 중에 이제 10만 명 정도가 서울을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서울시는 이런 추세를 좀 잘 반영을 해서 2018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수를 2천만까지 지금 끌어올리겠다. 이런 계획이 있고요. 작년까지 한 985만 명이 지금 서울을 방문을 하셨기 때문에 다소 이제 야심찬 목표일 수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서울의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공간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나가고요. 일단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로 관광객들의 마음과 눈을 좀 사로잡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제 그 오시는 분들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면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쇼핑이랄지 그다음에 이렇게 주요한 랜드마크 관광을 좀 즐기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상품으로 연결을 하고요. 또 이제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은 한류 체험이랄지 이런 거 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2018년까지 아무튼 관광 상품을 전체적으로 현재 한 41개 정도가 있는데 이것을 3배 정도 많게 166개로 좀 확대해 나갈 계획도 있고요. 또 관광 홈페이지 지금 언어가 5개 언어로만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10개국 이상의 언어로 좀 서비스도 늘리고 또 다양한 이제 관광 숙박시설, 도시 민박이랄지 한옥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좀 확충하고요. 또 이제 혹시 뭐 불편한 사항이랄지 부당 요금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셨던 분들 그렇게 불편을 처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갖추어서 서울을 찾는 관광객분들이 좀 편안하고
깨끗하고 안심한 그런 관광 기반을 좀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 청소년과 여성 일자리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이 청취자 여러분들이 관심이 클 텐데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 청년 실업률하고 여성 실업률이 사실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예. 그래서 서울시는 안타까워하고만 있지 않고 일단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년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일단 학교 다니면서부터 뭐 창조 아카데미랄지, 그다음에 캠퍼스의 CEO, 또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또 뭐 기술교육, 뭐 챌린지, 뭐 이런 사업 등을 좀 추진을 하면서 창조 전문 인력을 10만 명까지 양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벌써 지난해부터 추진이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청년들은 어쨌든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고 그거를 이제 실제 어떤 아이디어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청년들이 많이 모여 계신 공간에는 청년청이나 무중력 지대를 또 설치를 해서 이분들이 실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 있고요. 예. 또 서울시 산하 공기업 기관에서 청년 의무 고용제를 지금 3% 그러니까 기관별로 정원의 3% 이상은 의무적으로 청년을 고용해라 이런 예. 제도를 도입해서 벌써 지난해까지 190명 정도 청년을 고용을 한 게 있고요. 이 부분도 계속 이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특히 또 이제 우리 여성분들을 위해서는 청년 여성이랄지 또 결혼하거나 또 임신하셔서 잠깐 중단된 경력 단절 여성분들을 위해서도 맞춤형 인턴십 교육을 따로 실시를 하고 예. 또 다양한 이제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서울형 여성협동조합 또 1인 창조기업 또 일과정 또 양립하는 일자리를 지속 발굴하는 그럼으로써 이제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나갈 그런 계획도 지금 하고 예. 있습니다. 내일이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만 서울시에서도 한글날을 앞두고 여러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내일이 이제 사실 공휴일로 지난해부터 이제 한글날이 다시 지정이 됐었는데요. 올해 네. 두 번째로 이제 공휴일 한글날이 되겠는데요. 뭐니 해도 우리 한글 하면 세종대왕이시잖아요. 그래서 네. 세종문화회관 세종문화회관과 광화문광장 지하에 예. 세종 이야기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방문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예. 세종 이야기에서 이제 내일 한글날 관련해서는 실제 시민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소중한 사람에게 보내는 한글 편지 전시도 열리고요. 실제 또 오시면 편지 그러니까 행사에 직접 편지를 써서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니까 한번 예. 꼭 이번 기회에 세종 이야기를 한번 들려보시면 좋겠다. 적극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세종 이야기 행사 참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 현장으로 오시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소정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 좀 내시고 예. 오셔서 다양하게 또 실제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한글 배지 만들기 행사랄지 예. 한글 창의 예술 체험 이런 것도 하실 수 있어서요. 예,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광화문 광장 가까운데 한글의 아름다움 또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곳도 있다고요. 네, 저희가 청계천에 지금 헌책방이 예전에는 아마 한 200개 정도 됐었나 봐요. 예. 1950년대에 만들어져가지고. 근데 현재는 지금 25개소만 헌책방이 남아있는데, 예. 저희가 이제 서울시가 네이버하고 협력해서, 한글 사랑운동 지금 캠페인을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헌책방 25곳의 간판을 이제 새롭게 교체를 해드리면서 한글 간판으로 교체를 해드리고요. 또 헌책방 거리 모습을 보실 수 있도록 청계천로에 오간수교 근처에 축소판으로 조형물 전시도 19일까지 할 예정으로 있고요. 예. 특히 이제 내일 한글날에는 박원순 시장님하고 네이버 대표께서 이제 헌책방 거리 활성화를 위한 핸드 프린팅이랄지 손도장 찍기 또 거리 방문 이런 좀 이벤트도 거기서 이루어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까지 서울시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외국인을 만나면 어디를 가보라고 권해주세요? 수도권 관광 명소. 여기 한번 가보세요. 네, 수도권 명소를 추천하는 여기 한번 가보세요 시간입니다. 선선한 날씨에 하늘까지 맑은 가을, 여행하기에 좋은 계절이죠. 오늘은 드높은 가을 하늘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어섬 활공장에서 즐기는 초경량 항공기 체험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유철상 여행작가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행지는 하늘을 나는 초경량 항공기 체험이에요.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어서마을 공장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많고, 간혹 이제, 방송에서 비행기가 나는 장면을 좀 소개하거나 이런 경우는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기가 어디지? 이런 궁금증이 많으셨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전국에 좀 몇 곳이 있는데, 그 중에 수도권 중에서는 가장 크고 유명한 곳이 바로 어섬 활공장이에요. 화성시에 있고요. 예. 이제 어섬 플라이파크, 어섬 활공장 이렇게 같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서울에서 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수원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은 한 30분 정도고요. 예. 서울에서 가면 한 1시간 반 정도 잡으면 좀 넉넉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초경량 비행기를 체험하는 건데, 이 초경량 비행기가 어떤 건 무게가 아주 가벼운 비행기로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데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네. 다른 비행기에 비해서 경량이라는 말씀이고요. 예. 실제 이제 비행기 무게가 동체 무게가 있으니까 225kg 정도. 225kg. 네. 그리고 이제 1인승은 150kg 이하, 2인승은 225kg 이하 이렇게 해서 프로펠러에만 의지해서 가는 비행 장치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착륙 장치나 이런 게 없는 게 아니고요. 다 있어요. 비행기 이제 바퀴도 있고 있는데 이제 그만큼 비행기가 작은 비행기라는 거죠. 굳이 비유를 하자면 오토바이 정도요. 오토바이. 예. 실제 오토바이보다 좀 더 크겠네요. 무게나 이런 것들은 더 이제 많이 나가지만. 그래서 오토바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근데 1인승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비행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1인승을 타려면 혼자 타야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네네. 일단 가능하진 않고요. 혼자 바로 타시는 거는 이제 체험 비용이라고 해서 3만 원 내지 5만 원 정도 내고 기본 안전 교육을 받고 나서 이렇게 체험 이제 조종하시는 조종관 옆에 타서 이제 탑승하는 거죠. 2인승으로 가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체험 비행 하는 거는 바로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1인승을 타시려면 정식으로 교관한테 교육을 받아서 20시간 정도 의무 교육을 받아서 20시간. 그래서 라이센스를 받은 다음에 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비행 체험이 열리는 곳이 화성에 있는 어섬 활공장 플라이파크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어떤 곳인지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여기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시화호 바로 옆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변이 이제 평평하고 또 이 자체가 원래 이렇게 갯벌 같은 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평평하게 누적된 곳이거든요. 퇴적이 돼서 평평해진 곳. 그래서 진흙이 굳어져가지고 자동 비행장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천혜 조건 자체가 너무 좋은 곳이고요. 그 다음에 주변 자체가 시야가 완전히 트여 있어서 여기 가시면 비행기가 수시로 이제 착륙하고 이륙하고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이제 파크 안에는 이 플라잉 파크 안에는 실제로 교육하는 업체도 있고 또 체험 비행하는 업체도 있고 해서 업체가 많이 입주해 있어요. 물론 이제 공간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정식 교육을 받고 기본 교육을 받고 바로 이렇게 체험 비행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일단 거기까지 가서 초경량 항공기를 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 과정이 안전교육 체험 비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구명조끼를 입고 그 헤드셋 끼고 이런 그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받고요. 그 다음에 체험 비행을 하실 경우는 반드시 예약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날씨나 또는 주변 상황에 따라서 약간 변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예약을 하시고 나서 그 시간에 맞춰서 가시면 안전교육을 30분 정도 받고 나서 이제 그 비행기 이착륙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또 그 실제 체험 비행 시간은 그렇게 길진 않아요. 한 1시간 조금 더 남짓인데요. 이렇게 화성에서 이제 밑에 쪽으로 조금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오는 형태예요. 그래서 시간 길지 않지만 오늘 같은 정도 날씨면은 사방이 거의 잘 보이는 정도 시야가 나오는 날씨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 교육만 받고 체험 비행은 바로 예약 이후에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20시간 의무 교육을 한 다음에 라이센스를 따는 경우는 이제 그 조종관을 잡는 것부터 비행기가 이륙하는 원리나 조종 기술을 이제 교관으로부터 정식으로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교관이 항상 이제 옆에 동승을 하면서 그 이륙 준비나 그다음에 조종관을 당기는 방법, 그다음에 그 속력을 붙이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1시간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실제로 이제 20시간이 넘고 라이센스를 딴 다음에는 혼자서 조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가을철에 하늘을 비행기를 조종해서 나는 기분이 어떨까요? 저도 타봤는데요. 그 짜릿해요, 그냥. 그리고 그 일단은 그 저희가 저가항공을 타면 피트가 약 350m 정도 상공을 날거든요. 근데 이제 큰 비행기를 타면 훨씬 더 올라가서 밑에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청소년 항공기는 그보다 좀 더 밑에 약 200m 정도, 100m에서 200m 사이를 날기 때문에 밑에가 되게 자세히 보여요. 그래서 바다도 바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주변 시야가 바다와 산이 다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 풍경이 정말 또 이쪽은 더 예쁜 것 같아요. 위험하진 않을까요? 되려 그 자동차보다 더 안전하다고 많이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그 변수가 사실 크게 없어요. 도풍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그래서 이제 사전에 날씨나 기상 상황을 예약할 때 반드시 체크하는 게 이제 그런 이유거든요. 그러면 그 교관이 옆에 있기 때문에 거의 이착륙하는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그 거의 그 슬라이딩 하듯이 이렇게 쭉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위험하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사고 확률도 거의 없다고. 물론 뭐 몇 프로, 0.몇 프로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기상 변수가 아니면 되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야 나도 정말 배워야겠다 이런 분들 계실 텐데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네, 화성에 비행 스쿨이 이제 여러 곳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예모항공이라는 곳하고 또 다른 업체가 있는데 예모항공이 최근에 좀 이렇게 교육이 잘 되고 있어서 보험료를 포함해서 20시간 의무 교육을 받는데 약 350만 원에서 37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래요. 라이센스 비용이요. 비싸긴 비싸네요. 비행기를 배우는 거니까. 그 비행기 면허를 따는 거죠. 초경량 항공기 운전 면허. 그리고 이제 그 비행 클럽에 들어가시면 고잉 투 플라이라는 그 다음 카페에 들어가시면 이제 여기에 관련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자세히 또 그 안내가 돼 있습니다. 혹시 유철선 작가도 가입이 됐나요? 아니, 이 카페는 가입이 돼 있는데 저도 라이센스는 따지 못했습니다. 체험 비행은 여러 번 해봤고요. 그렇군요. 네네. 그 가는 길하고 맛집 정보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 수원역 맞은편에서 400번이나 400-1번 사강행 버스를 타시면 그 바로 사강 그 어섬 방향에서 바로 내려요. 그래서 그 거리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고 또 교통도 대중교통으로 가시기는 아주 편한 곳이고요. 이제 자가운전해서 가실 경우에는 서해안고속도로 비봉 IC에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우회전하셔서 남양이나 송산 쪽으로 진입하셔서 마산리 방향 306번 도로를 타면 바로 활공장 이정표가 보입니다. 실제 거리가 넉넉 잡아서 1시간 반이고 1시간 조금 더 1시간 좀 남짓 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맛집은 이제 주변에 그 체험비행 업체가 몰려있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산장가든이라는 그 백반집이나 이런 쪽이 있어요. 이쪽에 그
음식점이 많이 있는 편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섬 섬마을 카페라는 곳에서 횟집 같은 것도 횟집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 체험 비행을 하시면서 가볍게 이렇게 식사하실 수 있는 주변에 식당이 있어서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철상 여행 작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카니발과 삼바, 축구가 하나로 춤을 춘다. 대한항공 브라질 상파울루 주 5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향기 레시피에서 골라보세요. 전 바닐라 부케요. 섬유유연제와 다우니 아로마주얼을 함께 쓰는 새로운 향기가 만들어집니다. 향기 좋다. 다우니 향기 레시피로 당신만의 향기를 만드세요. 다우니 아로마주얼.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은 한글날 공휴일이어서 하루 쉬고 내일 모레 오전 9시 1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남윤민, 구성작가 강정현,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